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미국에 있는 간재단에서 발표한 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의약품을 복용할 때 상식들을 정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간을 지키고 몸 건강을 개선시키고 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인 상식들이거든요. 간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화이팅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보통 이제 중장년층으로 넘어가면은 복용하시는 약들이 많아지죠. 병원에서 처방을 많이 받고 복용하시는 약들이 여러 가지가 쌓여서 보면은 많을 거예요. 세네 가지부터 많게는 6, 7알까지 다양한 약들을 복용하실 건데, 이런 약들을 복용하실 때마다 간에 부담이 됩니다. 간에 부담이 되고 간을 손상시키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보통 이제 40대 이후로 약을 복용하면 꾸준히 수십 년간 복용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알아두셔야 될 내용들을 몇 가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메인 내용은 내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고 어떤 약을 왜 복용하고 있나, 이걸 정확히 아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내가 복용하고 있는 약이 어떤 건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혈압약을 먹고 있고요, 이뇨제를 먹고 있고요, 위장약을 먹고 있고 관절염약을 먹고 있는데 이 약들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왜 내가 이 약들을 먹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이 약들이 어떤 약이 구성되어 있나 성분과 이름 정도는 아셔두는 게 장기적으로 이득이 많습니다. 꼭 아셔두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어떤 혈압약을 먹고 있고 어떤 종류의 위장약을 먹고 있나를 아시고, 이런 걸 오래 먹었을 때 과연 내 몸은 괜찮은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보시고, 관련된 기사나 유튜브 영상이 나오면 이런 고지혈증 약을 오래 먹으면 좋지 않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건가 하면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먹고 있는 약이 무엇인지 알아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약의 설명서를 잘 읽어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주의사항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산부가 먹으면 안 되고,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 복용하면 안 되고, 간이 안 좋은 사람은 주치의와 상의하고, 위장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써 있거든요. 그리고 통풍 환자는 주의하시고 등등등등이 써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읽어보시면은 좀 그런 특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작용이나 주의사항들, 그런 것들 라벨에 써 있는 거, 그리고 설명서를 꼭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내용은 일반적인 복용법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나 약사가 얘기하는 거 외에 원칙적인 이 약의 복용법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 하루에 2번 먹는 알러지 약인데 간혹 가다가 3번으로 잘못 처방되기도 하고, 하루에 1번만 먹는 위장약인데 3번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걸 의사나 약사가 거르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의 원래 일반적인 복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복용법과 다른 경우에는 의사에게 가서 얘기를 하고 약사에게 가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꾸준하게 먹고 있는 약에 대한 복용법은 좀 인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감기약이나 근육통약이냐 이렇게 잠깐 드시는 거 말고 꾸준히 먹는 그 고지혈증약, 혈압약, 당뇨약, 이런 것들은 설명서를 보시고 복용법 정도는 익혀두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번째로는 의사와 약사를 괴롭히자. 그러니까 괴롭힌다는 게 나쁜 표현이 아니고, 모르는 게 있거나 질문한 내용이 있으면 처방할 때 물어보세요. 이 약을 왜 바꾸셔야 되나, 왜 용량을 높이시나, 거기에 대해서 의문나는 걸 디테일하게 여쭤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약사에게 가서는 의사가 왜 처방을 했나, 그리고 이거 먹었을 때 부작용이 없나, 이 복용법이 맞나, 다른 거랑 주의해야 될 게 없나, 이런 걸 다 물어보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 물어보시고 정보를 제대로 들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처방하고 조제받을 때 거기에 다 숫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어보실 권리가 있는 거죠. 의사나 약사를 괴롭히세요. 이 4가지 내용이 기본적으로 내가 약을 오랫동안 먹었을 때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아셔야 될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이제 내가 먹는 약의 위험성, 그러니까 부작용이나 간독성을 낮추기 위해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꾸준히 먹는 약들,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병원, 저 병원, 저과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약들을 복용하실 거예요. 중복되는 게 있나 없나를 일단 체크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그 DUR이라고 해서 중복되는 약들을 걸러주는 시스템이 프로그램상으로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적용이 안 되는 케이스도 있고요. 중복되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 병원에서 소화제를 처방받고, 이 병원에서도 위장약을 처방받고, 이 병원에서는 관절염약을 처방받았는데 소화제가 들어있어요. 먹는 약마다 소화제가 혹은 위장약이 다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중복되죠.
이런 것들은 굳이 먹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리자면은 얘가 예전에 병원 약사 시절에 그 교육받을 때 들었던 내용인데요. 그때 남성분이 10년 동안 어지러움증 때문에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어지러워서 이 병원 저 병원을 돌아다녀도 원인을 못 찾고 그냥 어지럼증 약만 처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어떤 서울의 큰 병원 교수가 우연히 그 복용하는 약을 싹 본 결과 신경계 그런 계통의 약이 따블 중복돼 있어서 막 여러 가지가 섞여서 그 효과가 따따블이 나가지고 어지럼증을 유발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복용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DUR이 시행되기 전 얘기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분은 10년 동안 어지러워서 생활을 못했는데 원인은 되게 간단했던 거죠. 여러 가지 중복된 약들이 그 사람을 어지럽게 만들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분이 어떻게 소송을 걸 수도 없고 걸어도 이길 확률이 낮죠. 이렇게 중복되는 게 있나 없나를 체크하시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근데 간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건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복되는 게 있나 없나 여러 병원을 다니시는 분일수록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내가 먹는 약 중에서 용량이 좀 오버되는 게 있나 없나 체크하셔야 됩니다. 용량이 오버돼서 프로그램상으로 안 걸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입력이 잘못돼가지고 용량이 되게 오버돼서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걸 먹게 되면 큰일 나고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와파린이라는 약을 처방을 0.5를 내야 되는데 5를 내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큰일 나죠. 근데 그걸 약국에서 못 걸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쓰러지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내 약이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보고 갑자기 0.5가 늘어야 되는데 5가 늘었어. 그럼 이상하죠. 그런 거 인지하고 물어봤으면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약사, 의사에게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고, 그분은 이제 쓰러져가지고 거의 뭐 혼수 상태까지 왔다고 약화사고 교육 들었을 때 들었습니다. 의사나 약사가 100% 걸러주지 못하고, 프로그램이 100% 걸러주지 못하기 때문에 약에 대한 이런 용량을 알고 계셔야 돼요. 어려운 부분이죠. 여러분들은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약을 먹을 때 임의로 막 늘리거나 임의로 중단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정말 큰일 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간혹 가다가 혈압이 안 잡힌다고 혈압약을 막 2개씩 먹고 이러는 분이 계셨고, 당이 안 잡힌다고 당약을 늘리시는 분도 계셨고, 혈압약을 놓고 왔다고 친구 혈압약을 막 먹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거 이제 큰일 납니다. 그런 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네 번째, 내가 먹고 있는 약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꼭 하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약을 먹고 있나를 쭉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걸 보고 항상 뭐 겹치거나 중복되거나 혹은 용량이 오버되거나 필요 없는 약이 있는지 그런 걸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먹고 있는 약을 리스트로 만들어라, 이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5번째, 내가 먹는 약에 대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약을 처음 복용하거나 새로 바뀌었을 때, 그런 약을 복용할 때는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걸 왜 먹어야 되나? 그리고 이걸 먹었을 때 부작용이 어떤 건가? 어느 정도 용량을 먹어야 되나? 거기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셔야 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르신들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고요? 네이버 검색하시면 약 이름 치면 거기에 대한 용법이 쫙 나옵니다. 의사와 약사를 괴롭히셔야죠. 활용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계시기 때문에 꼼꼼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많이 번거로워할 수도 있죠. 의사나 약사가. 귀찮다고 표현하더라도 꼭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거 귀찮다고 하면 그 병원이나 그 약국은 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약을 새로 조제받으시거나 뭐 어떤 걸 새로 구매하실 때, 일반 약 같은 거 단골 약국을 만들어 가지고 같은 약국을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리더라고요. 약에 대한 어떤 기록도 있고 이 사람이 먹고 있는 약에 대한 정보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보통 처방전 약 같은 경우는 딱 프로그램에 남아있죠.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는 약국을 계속 반복해서 가라, 그러니까 단골 약국을 정해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는 약의 그 간독성과 그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또 몇 가지 설정을 했습니다. 유통기한을 잘 지켜서 먹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약을 임의로 나눠서 먹지 말라. 하루에 한 번에 2알 먹는 건데 그거를 뭐 아침 저녁으로 약이 많다고 나눠 먹거나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죠. 약효가 나지 않죠. 그리고 목표하는 약효는 안 나고 간만 축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임의로 용량 조절하지 마시고. 네 번째, 아이들이나 애완동물이 있는 경우 그 근처나 손이 닿거나 입이 닿는 쪽에다가 약을 절대 두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응급실로 아이들이 영양제를 먹고 실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이 관리소홀이라고 했죠. 본인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을 먹었을 때입니다. 절대로 놓으시면 안 되고, 제가 예전에 저희 집이 개를 키운 적이 있어요. 한 10년 키웠었는데 저희 아버지 그 전립선 약, 그러니까 혈압약이거든요. 먹는 건 줄 알고
그 한 달분 동안 그 비닐로 포장해온 그 약을 다 파먹었어요. 그리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쓰러져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동물병원으로 갔는데 이건 방법이 없고, 약을 먹었으니까 방법이 없겠죠. 그냥 수액만 맞춰가지고 그냥 하이드레이션 시킨 다음에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아마 살아났습니다. 아무튼 저희 집 그 댕댕이도 약을 파먹었어요. 그러니까 동물을 키우시거나 아니면은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동물의 입이 닿지 않는 곳에 약을 두셔야 됩니다. 5번째, 약이 떨어질 때까지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분 정도의 약이 남았어요. 근데 내일 병원 갈 거야. 이렇게 하시면은 갑자기 개인적 사정으로 못 가는 경우가 있죠. 갑자기 여행을 가게 되거나 그럴 때 약을 좀 여유 있게 갖고 계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약을 먹을 때 보통 밤에 먹는 분도 계시고 새벽에 먹는 분도 계시고 낮에 먹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침에 먹는 분들은 문제가 없을 건데 어두운 서랍 같은 데 넣어두지 말고 밝은 데다가 두라고 하네요. 잘못 복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서 의외로 사고가 많이 나고 간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간재단, 미국 간재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간재단에서는 의사와 약사를 잘 활용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 약의 그런 효능, 부작용, 처음 먹었을 때 특히 그런 걸 집요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나? 왜 먹나? 되게 귀찮아 하시죠? 그럼 따지세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약을 조제받을 때 이걸 왜 약이 추가됐죠? 약사가 예, 그냥 추가됐어요. 막 바쁜 티를 막 내고 귀찮은 티를 막 내시면 따지셔도 됩니다. 그 약사의 의무를 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셔도 될 사항입니다. 복약 지도를 받으실 권리가 있고 약사는 그 복약 지도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의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 얘기 안 해주시면 강하게 클레임을 거셔도 돼요. 자, 그리고 2번째는 내가 약이 바뀌었는데 이 약을 왜 먹어야 되나 정확히 설명을 들으세요. 그냥 의사들은 의사 디스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가족 중에 의사가 있기 때문에 디스하고 싶지는 않고 디스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당이 조금 그렇네요. 당뇨약을 하나 추가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에 왜 추가를 해야 되고 왜 용량을 이 정도로 높여야 되나, 그리고 어떤 부작용이 있나,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의사분이 설명을 안 해주시면 약사한테로 가서 설명을 하시고, 실제 내가 먹는 필요한 당뇨약보다 과하게 들어갔으면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든 약사든 약이 바뀔 때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약을 복용할 때 이런 약과 같이 복용해도 되는지,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아온 약이 있는데 이걸 같이 지금 처방하는 약과 같이 먹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의사가 약사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외로 그 화이트 가운 증후군, 그러니까 가운 입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드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저희 친척분도 그러시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거 설명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꼭 활용하셔가지고 얘기를 들으시고요. 이제 건강기능식품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의약품뿐만 아니고 건강기능식품도 새로 복용하실 때 혹은 용량을 높이실 때 내가 왜 먹어야 되나 설명서를 잘 읽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습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매한 약국에서 이걸 얼마나 먹어야 되고 어떤 부작용이 있고 왜 먹어야 되고 같이 먹었을 때 안 되는 거, 이런 걸 물어보실 권리가 있죠. 물어보세요. 근데 인터넷에서 모르는 제품들을 막 샀을 때는 그런 걸 물어볼 수가 없고 보증이 안 되니까 좀 찜찜한 면이 있죠. 그럴 땐 어떻게 한다? 약들약 채널을 이용한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그 미국에 있는 간재단에서 발표한 내 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알아둬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의약품뿐만 아니고 영양제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이지만 아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약사, 의사를 잘 활용하고 괴롭히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또 의사나 약사분이 또 공격하시는 거 아니겠죠? 저희가 해야 될 책임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 영상 이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